자, 저희 교재 49쪽입니다. 특수 목적 렌즈라고 되어 있네요. 특수 목적 렌즈에 뭐가 있나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매크로 렌즈, 그 다음에 가장 넓은 화각을 원한다면 어안 렌즈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초상 사진용 렌즈로 불리는 소프트 포커스 렌즈는 의도적으로 수차가 생기도록 설계되어 있다. 반사 렌즈. 자, 이렇게 해서 몇 개가 나오냐면 특수 목적 렌즈를 해갖고요. 처음에 매크로 렌즈, 그 다음에 1번, 그 다음에 2번이 뭐가 나오죠? 원한다면 어안 렌즈, 3번이 소프트 포커스 렌즈, 4번이 반사 렌즈. 자, 이렇게 하고 특수 목적 렌즈라고 저희 교과서에 이제 네 가지를 이렇게 언급을 해줬어요. 요거를 제가 이제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매크로 렌즈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아마 단일 렌즈나 줌 렌즈를 갖고 계신 분 보면 거리 스케일을 한번 보세요. 렌즈 앞에 있는 거리가 돌아가는 그 거리 스케일을 보면 초근접까지는 아마 렌즈 자체가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이제 똑딱이 카메라, 우리가 이제 갖고 흔히 말하는 콤팩트 카메라에는 그 스케일이 없을 거고요. SLR 카메라에 독립된 렌즈를 갖고 계신 분들은 보시면은 보통 50mm 렌즈 같은 경우 한 45cm까지 들어가요. 0.45m죠. 그러면 더 들어가서 찍으려니까 어떻게 돼요? 초점이 안 맞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미 눈가는 안 되겠구나. 예를 들어서 잠자리 날개를 찍었다. 꽃을 굉장히 클로즈업을 했다. 그 다음에 꽃에 앉아있는 벌을 찍었더니 이따만하게 나오더라. 이런 렌즈는 우리가 일반 렌즈 갖고는 찍기가 힘들어요. 물론 요즘 디지털 기술이 발전돼 갖고 디지털 줌도 되고 이렇지만 그건 이제 성능이 좀 떨어지는 거고요. 그건 의도적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헬리코이드를 늘리거나 이런 식이고요. 매크로 렌즈라는 건 뭐냐면 또 다른 말로 매크로 렌즈를 마이크로 렌즈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매크로 렌즈하고 마이크로 렌즈는 사전적인 용어는 틀려요. 근데 그거를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요. 송보의 사진 강좌 쪽에 가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있어요. 이건 이제 고급 강좌 쪽에 속하는데 그걸 한번 보시고요. 매크로 렌즈는 근접 접사를 하게끔 만든 렌즈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1대1 접사다, 2분의 1 반, 0.5배 접사다 이런 용어들이 쭉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좀 어려운 얘기들이 되는 거건 이제 중급 고급 강좌에 들어가는 얘기들이고요. 일단 매크로 렌즈는 굉장히 가까운 거를 찍을 수 있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근접한 곳에 수차들을 보정해 놨다. 그러면 이 매크로 렌즈를 망원 예를 들어서 100mm 매크로가 있고 그냥 100mm가 있는데 그럼 무한대는 수차가 보정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도 써도 무방을 하다. 하지만 이 렌즈는 어떻다? 근접한 거를 촬영하기에 가장 적합한 렌즈다. 그래서 접사 사진이나 이런 데를 쓰는 거를 우리는 매크로 렌즈 또는 마이크로 렌즈라 그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안 렌즈. 가장 넓은 화각을 원한다면 어안 렌즈를 써라. 이렇게 돼 있는데 어안 렌즈라는 것은 일명 피쉬아이 렌즈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피쉬아이가 물고기, 생선, 물고기 눈이에요. 물고기 눈, 피쉬아이. 물고기가 이렇게 보면은요, 물고기 눈이 밖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죠, 보통에. 그걸 이제 외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넓게 180도 이런 식으로 본대요. 우리는 보는 게 요만큼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물고기는 이만큼도 뒤에도 본대요. 그거를 거기에서 나온 렌즈가 어안 렌즈라는 거예요. 피쉬 아이 렌즈. 그래서 이거는 180도 화각을 포괄을 해요. 그래갖고 이렇게 둥그렇게 찍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나 왜곡이 많이 생기죠. 피쉬 아이 렌즈는. 그래서 이렇게 왜곡이 생겨서 원으로 쓰는 거를 어안 렌즈라 그러고, 단순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35mm 기준으로 해갖고 14mm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각도가 굉장히 넓게 찍혀요. 이만큼이 찍힌다는 얘기인데, 그런 거는 이제 초광각 렌즈라 그래요. 이 부분을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어안 렌즈를 어떤 특수 상황,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단순히 넓게 찍게만 하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선호를 안 하는 편이에요. 그냥 초광각 렌즈를 쓰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 포커스 렌즈는 뭐냐면, 여기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일반적으로 초상 사진용 렌즈로 부르는 소프트 포커스 렌즈는 의도적으로 수차가 생기도록 설계되어 있다. 자,
모든 렌즈는 수차를 제거하는 게 가장 완벽한 렌즈예요. 그래서 수차가 생기면 어때요? 사진이 선명도가 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또 왜곡이 생긴다거나 이런 건데, 소프트 포커스 렌즈는 무슨 수차를 남겨놨어요? 구면 수차를 남겨놨어요. 그래갖고 어떤 식으로 되냐면 연초점화가 돼요. 사진을 찍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어떻게 설명해.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막 꿈속에서 무슨 생각을 할 때 환상적으로 이렇게 보이게 그런 것들 보신 적 있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빛이 좀 번져나가요. 연초점화를 해갖고 좀 인물 사진을 보통 찍을 때, 야, 이게 몽상하네? 좀 이렇게 뭐 좀 부드럽네? 이런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표현을 해줘요. 이 소프트 포커스 렌즈가. 소프트 포커스 렌즈는 의도적으로 구면 수차를 남겨놓은 렌즈다. 그래서 인물 사진을 찍을 때 그런 특이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쓰기 위한 렌즈다. 보통 이 렌즈들은 망원 쪽으로 많이 있죠. 85mm에서 135mm 고급으로 메이커마다 소프트 포커스 렌즈를 만들고 있고요. 요거의 특성은 이제 소프트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링을 돌림으로써 더 그 연초점화가 되는 거를 더 많이 아니면 더 적게 갈 것이냐. 소프트 포커스 렌즈에서 뭐 소프트를 0으로 해버린다. 그러니까 소프트를 안 쓰겠다 그러면 일반 렌즈랑 똑같은 성능이 나올 수 있도록 설계가 된 렌즈예요. 그 다음에 반사 렌즈. 자, 이 반사망원 렌즈는 무슨 말이냐면, 반사 렌즈는 보통 망원 렌즈 쪽에 많아요. 왜? 여러분들 한번 500mm 렌즈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엄청나게 크죠? 갖고 다니기 부담스럽고 찍기 불편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렌즈인데, 이거는 안에 어떠한 그걸 뭐라 그래야 돼? 유리 원석이죠. 렌즈를 넣는 게 아니라 반사경을 설치를 해요. 초점면이 있으면은 여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렌즈 빛을 굴절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사경으로 해갖고요. 그래갖고 초점을 맞춰주는 거라, 만약에 같은 500mm 일반 렌즈하고 500mm 반사 렌즈를 갖고 있다 두 개를 비교해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반사 렌즈는 요만해요. 500mm 반사 렌즈는 딱 요만해요. 경통도 한 요만해요. 근데 500mm 그냥 일반 500mm 단일 렌즈는 얼마나요? 이만해요. 무게도 보통 한 3kg, 2, 3kg가 나가요. 500mm는요. 근데 반사 렌즈는 몇백 그램밖에 안 나가요. 그리고 휴대하기 편하고 쓰게끔 하는데, 물론 이 렌즈가 그런 큰 장점을 갖고 있지만 어떠한 단점도 있어요. 조리개 링을 설치할 위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반사 렌즈는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500mm 만약에 F4 렌즈다 그러면은 4, 5.6, 8, 11, 16, 20, 뭐 22 뭐 이런 식으로 다 쓸 수가 있는데, 이 렌즈는 조리개가 보통 고정이에요. 보통 500mm는 조리개가 고정 8로 돼 있어요. 그럼 노출은 뭘로 조정을 하죠? 그렇죠. ND 필터라는 걸 갖고 조정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샷터 스피드를 하고, 그러나 더 저속으로 쓰게 된다 그러면 조리개를 조이는 게 아니라 ND 필터를 꽂아서 쓸 수 있는 렌즈가 500mm 반사 렌즈다. 그 다음에 이 렌즈의 또 장점이다 단점은, 이런 구경으로 인해서 특이한 도너스 링이 뒤에 생겨요. 이거를 어떤 사진가들은 이걸 적극 활용해갖고 그 맛을 느끼는 사진으로 작품집을 만들기도 해요. 근데 광학적으로 보면은 그거는 엄밀하게 따지면은 단점으로 될 수 있지만, 그거를 장점으로 적극적으로 쓸 수도 있는 재밌는 렌즈가 이 반사 렌즈들이에요. 보통 반사 렌즈가 500mm가 조리개 8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어떤 건 좀 밝은 거는 메이커에 따라 틀리지만 한 5.6 정도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1000mm, 2000mm 이렇게 더 망원으로 갈수록 반사 렌즈들을 쓴다. 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특수 렌즈들을 저희 책에서 지금 49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리를 해보자. 매크로 렌즈는 근접 접사를 쓸 수 있게 거기에 수차 보정이 완벽하게 된 렌즈다. 그래서 접사 촬영을 할 때는 매크로 렌즈만큼 좋은 것이 없다. 그 다음에 이 여한 렌즈는 굉장히 넓게 찍히는 거다. 일명 피시아이 렌즈라고 그러는데 180도를 포괄을 한다. 근데 송보는 별로 이렇게 어한 렌즈를 갖고 작업을 많이 하지 않는다. 이게 좀 뭐랄까 좀 불편해요. 제가 볼 때는 특이한 목적으로 쓰지 않는 이상은 좀 불편하게 표현이 된다. 그래서 난 초광각 렌즈를 오히려 더 선호한다. 그 다음 소프트 포커스 렌즈는 렌즈에 구면 수차를 남겨갖고 연초점화를 시킨다. 그래서 일명 인물 사진들을 찍을 때 좀 연초점화로 좀 환상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느낌의 사진을 찍을 때 좋다. 그 다음에 반사 렌즈는 보통 초망원 쪽의 렌즈들을 콤팩트하고 갖고 다니기 편하게 쓰기 위해서 만든 렌즈다. 근데 이거는 보통 고정 초점 조리개를 갖는다. 그 다음에 특이하게도 도너스 링 치는 그런 링으로 뒤가 표현이 된다. 그래서 이걸 적극 활용하면은 작품으로서 만들 때 특이한
느낌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해갖고 저희 49쪽 특수목적 렌즈하고 네 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